왜? 이거 가, 물 튀겨. 보호자의 주변을 맴돌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 울어. 녀석의 울음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시루야, 내려와. 내려와. 저 오늘 왜 저러지? 밥 안 줬어, 아침에? 아니, 줬어. 왜 그럴까? 배고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선 냄새 나서 그러나? 반찬에 생선이 있어서? 시루야, 왜 자꾸 울어? 애써 녀석을 달래보지만 아유 시끄러. 왜 자꾸 울어? 정신없게. 아빠 내 마음을 몰라. 결국 여자 보호자가 나섭니다. 바로 냉장고를 향하는데요. 그 냉장고에서 꺼낸 거 뭐예요? 황태치요. 시루 많이 울 때는 한 번씩 꺼내서 줘요. 먹어. 녀석이 좋아하는 황태채로 달래주는데요. 졸지에 고양이들 간식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밥도 못 먹는 거 보면 좀 어때요? 답답하죠. 애들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하루에 같이 식사하는 게 저녁밖에 없는데 얼굴 맞대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한 뭐 3분에서 5분? 그거밖에 안 되니까는 거의 맨날 이렇게 저 혼자 남아갖고 밥을 먹어요. 간신히 잠잠해진 시루.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이죠. 왜? 이상해? 여보, 시루랑 좀 놀아줘. 어? 자꾸 울잖아, 옆에서. 장난감 저기. 아니, 그거. 이번에는 사냥놀이로 녀석의 관심을 끌어보는데요. 자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관심이 없잖아. 더 열심히 흔들어 보지만 오빠 외면하잖아. 아니 근데 그 딸랑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없어? 이거 이렇게 해서 입으로 효과음을 내줘야 돼. 효과음 장착된 낚싯대 출동. 이게 최고라니까. 그렇지. 뛰어댕겨. 이쪽에도 안 보이는 데 나가잖아. 역시 사냥놀이는 밀당이 중요하죠. 제법 반응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거 제가 몇 번 안 놀아줘 봤는데 그 단어 중에 제가 좀 터득한 방법이라서. 평상시 얼마나 놀아줘요? 평상시 일주일에 많이 놀아주면 싫어. 그거 가만히 있겠다고.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정도 놀아주는데. 맨날 제가 놀아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다리를 뻗어가지고요. 요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놀아라 이래요. 이렇게 놀아주거든요. 오늘 조금 좀 방송 의식하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좀 얄미워요. 할 줄 아는데 안 놀아준 거라서 이렇게 좀 얄밉네요. 체감상으로 오늘이 더 힘든 것 같네. 그냥 놀아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시루의 울음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호자. 일단 우는 원인을 모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놀아주는 게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루야, 이게 뭐야? 너 거야. 이게 뭐야? 신호가 캐틀과 친해지길 바라.
하지만 기대와 달리 눈길조차 주지 않는 녀석. 아, 관심 없다는데 왜 이래? 결국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울보 시루에게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데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있거나 저 혼자 있으면 울고요. 근데 남편이랑 둘이만 있으면은 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 주변으로 오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우는 모습은 거의 못 봤고. 정말요? 궁금한 건 못 참죠. 곧바로 확인에 나선 제작진. 여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루와 남자 보호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어색함과 정적만이 가득한 집안. 보호자도 시루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저는 어색한 거는 없는데 시루가 좀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여자 보호자가 없어서일까요? 하루 종일 울어대던 시루가 세상 얌전해졌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자 보호자가 반가운 시루. 엄마랑 같이 있었어? 그럼 이제 엄마한테 훨씬 더 집착하지. 와이프가 보면 울고. 네. 꼭 완전 애기가 엄마한테 떼쓰듯이 땡깡 부리듯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시루 친엄마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엄마보다 저희 와이프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시루는 여자 보호자에게 남다른 애정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정성 가득한 꾹꾹이 마사지.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시루가 꾹꾹이는 아닌 것 같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주 있네요. 네, 이분만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미끄러지는 건가 해서 다리를 올려준 적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꾹꾹이는 앞발만 이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뒷발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꾹꾹인지 그런 건지 안 그래요. 얘만 이래요. 올려놨는데 걔는 안 그러거든요. 얘만. 꾹꾹이와 마운팅의 중간 정도의 자세인데. 안 돼. 하지 마. 안 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려도 보지만 가만히 있어 보래도. 녀석은 포기하지 않죠. 그렇게 시작된 네발 꾹꾹이는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데요. 무슨 이게 행인지를 모르겠어요. 행동인지. 보호자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잘한다. 잘했어. 늦은 시간까지 보호자 곁에서 떠날 줄 모르는 울보 시루. 자요. 친구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다음 날 보호자들이 외출 준비로 분주한데요. 싫어. 응. 나갔다 올게. 이거 먹고 집 잘 보고 있어? 간식은 꼭 챙겨줘야죠. 가자. 응. 알았어. 언니 안녕. 언니 갔다 올게. 그나저나 집안에 남겨진 시루는 괜찮을까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혼자서도 잘 놉니다. 사냥놀이는 원래 혼자 해야 제맛이지. 한바탕
신랑 놀이가 끝나고 이번에는 유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유키, 야, 어디 가는데? 유키가 서둘러 피하려는 그 순간 느닷없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시루. 유키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는데요. 싸우는 것도 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이 목격을 했었죠. 심할 경우에는 털이 정말 한 뭉텅이가 뜯겨 나올 정도로 뜯은 적도 있고. 너무 놀랐죠. 근데 놀랐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말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열을 잡는 거라고. 서열 싸움 중이니까 괜히 사람이 개입해서 말리면은 나중에 더 틀어져서 나빠질 수도 있어서 말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걱정되는데 말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빈도가 더 심해지니까 저희도 막 가서 떨어뜨려 놓고. 혹시 그럼 시루가 다른 고양이는 공격 안 해요? 네, 안 해요. 다른 녀석들과는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반면 유난히 유키에게만 공격을 일삼는다는 시루. 유독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루가 유키를. 그냥 유키가 다리가 짧아서 양양 펀치를 못 날리거든요. 날려도 닿지가 않아서 4마리 중에 1마리만 달라서 그런지 좀 따돌리는 건가? 유키가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간식을 따로 좀 챙겨주거나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질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찰 당시 보호자가 잠든 밤에도 베란다에서 유키 뒤를 은밀하게 쫓는 시루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싸움은 없었지만 유키는 그런 시루가 불편한지 내내 자리를 피하기 바빴죠. 유키하고 그럼 시루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맨날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격리를 안 시켰던 것도 있고, 격리를 시키면은 애들이랑 더 멀어질까 봐 그래서 안 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루가 또 질투심에 혹시라도 더 나중에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굳이 분리는 안 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심 달라고 이렇게 막 울고 톡톡 치고 하는데 거기다 유키만 또 유독 더 좋아하고 하면은 더 그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시루가 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키를 괴롭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시루가 좀 많아서 저도 힘들고 저희 남편이랑 유키도 지금 더불어 같이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시루네.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거대 고양이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분들의 나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뭐 아이들이 여러모로 힘들게 하나 본데요. 얼굴이 이미 피곤해 계신데 이분도 피곤하시고. 근데 저기는 완전 궁전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있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 보이는 얘가 치즈 색깔이 지금 저희 베베. 베베. 네, 막내. 오른쪽이 셋째 시루. 아, 제가 시루고요. 네. 여기 지금 우유缸 안에 우유缸 안에? 있는데 항상 숨어있는, 얘는 여기 맨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소심한 친구예요. 안녕.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만져도 되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공격하진 그렇죠. 않고 그냥 숨어만 있는. 숨어만 있고. 나도 있다옹. 근데 집 되게 좋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얘 벌써 왔다리 갔다리 하네. 저희 시루 이 아이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네. 되게 많이 울고 그리고 유키를 좀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우는 것도 막 항상 네. 울어요, 그러면? 밤에 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저희 밥 먹을 때 울어요. 아, 여기서 자주 울고. 네. 유키를 괴롭히는 거는 얼마나 자주 괴롭혀요? 유키를 괴롭히는 거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2-3번은 있지 않나. 일주일에 2-3번 네. 정도. 나도 다 이유가 있어. 일단 환경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분리되게 지금 지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그거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하루 종일 서럽게 울었던 시루. 저렇게 올라가서도 우나 봐요? 네, 관심 안 보이면. 근데 약간 톤이 높네요. 예, 끝이 약간 하이 피치. 그러니까 피치라는 게 톤인데 하이 피치로 계속 좀 올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들이 안 좋은 소리를 낼 때는 입을 약간 다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약간 낮은 음을 많이 내요. 낮은 음으로 내는 거는 저리 가. 그리고 높은 음을 부르는 소리는 약간 이리 와. 고양이들이 소리를 변주해요. 변주를 하다가 보호자님이 반응한다? 라는 면에서 아 이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 톤이 특히 여자 보호자 주변을 맴돌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보호자님한테 있어요. 안 보는 듯 하지만 뭐가 봤을까요? 안 보는 듯 하지만 다른 거는 보호자님을 향해 가 있죠. 꼬리끝 주름질 하고 꼬리끝. 시루한테는 부엌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럼? 옷을 참고 먹이 참고도 되고 제가 달래주기도 하고. 아 저기서 약간 기분을 약간 좀 푸는 상황들이 좀 많이 네. 있나 봐요. 저기서 이제 자주 울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루한테 부엌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공간이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뭐 해달라고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도 해봤는데 녀석의 울음소리를 애써 모른 척하기도 했었죠.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호자도 모르게 시루에게 향했던 시선. 그러니까 무시라는 거는 그냥 얘를 공기 취급. 투명 고양이 만드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시입니다. 보호자님이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고양이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우는 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막 커져요, 점점. 처음엔. 이거를 속어 폭발이라고 해요. 세상 어린애들 처음엔 그냥 뭐 사줘요 이러다가 안 하면 들어눕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시간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지 일어나서 집에 막 이렇게 마트에서 손잡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시를 하면 애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남자 보호자와 있을 때는 세상 얌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자 보호자님 오시니까 바로 달라붙는 울고 꼬리 끝도 보호자님을 향해 바로 있고. 남자 보호자님 뭘 안 해주시죠? 해주세요? 아니요, 안 해줘요. 그냥 기대감이 없는 거고.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한테 아무리 졸라봤자 장난감 안 사준단 말이에요. 엄마는 좀 약간 찡찡대면 좀 마지못해 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타겟은 엄마가 되는 자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의 울음을 톤을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 어떤 책 및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족하는 경우에는 낮게 시작해도 끝이 쭉 올라가죠. 제가 음악 하잖아요. 저건 이제 소리가 올라가는 경우예요. 음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저거. 우하양, 우상향 뭐 이거는 딱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창피하네요. 근데 이제 불만이 있으면 톤이 높게 시작해도 쭉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일단 지금 아이가 우는 패턴을 봤을 땐 약간은 관심을 좀 추구하는 형태의 목소리 톤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유지하거든요. 요금이 관심 이런 거 주인 것 같은데 한번 녹음을 해서 얼마만큼 맞는지 한번 또 같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방에서 울었던 소리부터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 중 일치하는 그래프는 냉장고 위에서 보통 했던 말들이 음식을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한테 뭐 관심을 달라고 한다던가. 왜냐면 저 상황에서 많은 것도 일어났으니까. 다음은 여자 보호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울음소리. 이거는 좀 목소리 톤이 되게 높아요. 점 깨보는 거. 네? 왜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반갑다가 맞아요, 보호자님. 그렇다면 남자 보호자가 달래줄 때 울음소리의 의미는? 보시면 로페트. 이거 아니에요? 안 왔다. 만지지 말라는 거네. 심각해졌어. 이 지금 그래프를 직접 보셨잖아요. 들어보고 했을 때 아이들이 비슷한 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쓰면서 울음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물론 이게 모든 고양이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적정한 반응을 보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호자님이 너무 잘해줘요, 시루한테. 왜? 아, 저 맨날 혼나거든요. 그래서. 왜? 너무 과잉 보호한다고. 응. 그거 보여요. 네. 그런 보호자에게 네 발로 꾹꾹이를 했던 시루. 꾹꾹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리딩이라고 해서 이제 젖이 더 잘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분을 전환하고 불안감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아기적 행동들. 그러니까 저런 뒷발로 이렇게 좀 비비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어렸을 때 젖을 아마 저런 형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녀석에겐 또 다른 문제 행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키를 괴롭히는 거였죠. 시루 입장에서는 놀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에너지가 많은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 대상을 다른 애로 옮겨요.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우면 어김없이 이뤄진 공격 행위. 저거 처음 봤어. 시루는 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유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시루가 유키한테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자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놀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시루를 피해 도망치고 숨기 바빴던 유키는 밤늦게 혼자 방을 돌아다니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한 소리를 내요. 얘도. 저 공간 안에 쟤 있고 시루 있고 쟤 암이 있고 저 공간에서 좀 분리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저 유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유키가 저렇게 우는 것도 처음 듣고. 네. 와. 쟤는 그냥 분리해서 생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긴장도가 높지는 않은데 다른 애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유키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왜 시루가 이렇게 과도하게 우는지, 아니면 왜 유난히 싱크대에서 이렇게 하는지, 왜 유키를 괴롭히는지, 뭐 이런, 아니 왜 꾹꾹이를 이렇게 계속 심할 정도로 하는지 잘 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해소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차후에 개선시킬 수 있게끔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루가 보호자님한테 되게 항상 관심을 표명하고 약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좀 안정감을 느끼는지, 애착 관계에 있는지를 하는 테스트를 하나 할까 해요. 이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 낯선 공간에서 실험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집에서는 어디 있죠? 안방. 그쵸, 안방 있죠.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원 안에서 한 2분 정도만 보호자님이 시루한테 애정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님 잠깐 외출을 하실 거예요. 2분 정도 보호자님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시루가 과연 어떤 리액션을 할지. 그럼 애착도 테스트를 진행해 볼까요? 원 안에서는 시루에게 반응하며 2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 그 다음 녀석을 두고 거실로 나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시루. 내내 보호자가 있던 원안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하네요.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간 보호자. 마지막으로 2분간 녀석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계속 여기 원하면서 네. 같이. 근데 원 밖을 나가서 좀 이렇게 탐색을 하려고 하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여기 걸쳐서 걸쳐서 반 정도? 네. 제 생각에는 아이가 애착증이 있는데 네. 불안정한 애착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애들. 그러니까 보호자랑 같이 있으면 보호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낯선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탐색하고 막 다니는 거지. 네. 근데 불안정한 애착, 그러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같이 있는데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러면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맨날 울고 옆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절 쫓아다니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형태의 시루가 네. 보이는 게 아닌가. 불안정한 애착이 울음의 원인이었네요. 아직 제일 큰 솔루션이 남아 있어요. 네. 이거 통해서 시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네. 또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유쾌의 관계도 좀 더 개선시키고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솔루션을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에너지 넘치는 시루를 위한 야옹신의 특급 솔루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대망의 솔루션이죠. 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서커스냐 막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서커스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질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러티가 뭐냐면 민첩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고양이하고 약속된 행동, 교육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보상을 주면서 아이가 이걸 같이 스포츠처럼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루한테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시루가 에너지가 많고 그다음 그 에너지를 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이제 이걸 규칙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루가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에너지도 다운이 되고 그다음 즐겁고 재밌게 놀이처럼 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루가 도전할 어질리티 코스를 공개합니다. 과연 녀석은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애물에 익숙해지는 시간부터 가졌는데요. 시루. 이거 익숙해지냐. 그 다음에 여기서 놓고 여기를 좀 넘는 것부터 여기 익숙해지냐. 시루. 다음으로 장애물 위로 지나가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조금씩 높아지는 장애물. 과연 녀석의 선택은? 시루. 잠시 고민하더니 오, 가뿐하게 성공! 시루. 포터치 안 해도 돼요? 포터치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 교육할 때는 포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이쪽으로 오게끔 유인만 하는 거예요. 시루 불러보세요. 시루. 이거를 이제 클릭을 계속 할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 정확한 행동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루야. 시루. 아직 이 높이는 높은 걸로 시루. 다시 더 낮춰야 돼요. 시루.
돌아가면 안 해. 그때 부를 거야. 시루. 녀석이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넘을 때까지 연습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제법 높은 장애물도 거뜬하게 통과.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훈을 해서라도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특전사로 만들겠다. 아, 네. 넘치는 의지 그대로 유지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안 할 거 같죠? 형. 자신만만한 야옹신과 기대 가득한 보호자. 이제 최종 코스만 남은 상황. 시루 선수 자신 있게 출발하는데요. 아, 코스를 이탈했어요. 바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아, 이번에도 실패.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나 지금 땀이 너무 나. 땀이 너무 나. 특전사 만들어준다면서요. 포기란 없다. 천천히 시루와 호흡을 맞추는 야옹신. 마침내 마의 구간도 무사히 통과.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손쉽게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녀석. 아유, 정말 대단하죠. 야옹신에 이어 여자 보호자도 도전해보는데요. 능숙한 움직임, 빨라진 속도,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충분한 보상도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다들 지치셨어. 지쳤다. 지치고 나 완전 지쳤다. 내가 제일 지쳤다고. 고양이 어질러티는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가 쌓인 것들을 다른 애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한테 조금 해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예방도 될 수 있고, 보호자님과 관계를, 특히 남자 보호자님 시루하고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가 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약속된 교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는 거, 놀이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는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고, 정말 힘들긴 했지만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